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고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죠. 제가 첫 출근한 영상까지는 올렸는데 출근하고서 하루 만에 그만두게 된 그 뒷부분에 대해서 못 올린 상태로 한 3주 넘게 영상을 안 올렸어요. 왜냐면 일을 이제 그만두면서 동시에 이런저런 일이 좀 겹쳤었는데 우선은 취업이랑 이사 그 우선순위를 못 정해가지고 좀 혼돈이 왔었어요. 저는 지역이 뭐 딱히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일을 먼저 구하고 일하는 지역에서 집을 구하자 였는데 생각보다 취업도 한 곳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고 올린 영상처럼 하루 일해봤을 때 여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만두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저찌 시간을 보내다가 12월 초에 집을 먼저 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조건에 딱 맞게 이사를 갈 수 있는 집을 발견을 해가지고 지역을 먼저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건 12월 31일 딱 2025년의 마지막 날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집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면접도 보러 다녔고 그 1월 제가 이제 이사하기 전까지 단기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이제 거기 일을 좀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12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바쁘기도 하다 보니까 SNS를 거의 안 해서 그런 비교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든 것도 덜 했고 오히려 딱 연말 전까지 많이 올 한 해가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뭐 하나 제가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좀 자괴감이 컸는데 감사하게도 요 한 해가 이제 지나가면서까지 집 문제도 해결이 됐고 당장 일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을 또 구할 때까지의 여분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일도 구하면 되고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출근을 하고 그만두는 영상이다 보니까 올리는 게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싶다고 늘 원하는 이유가 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뭐 금전적인 여유도 없을 거고 심리적인 여유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인간관계든 뭐 제가 하는 일이든 다 잘 안 풀려요. 좀 내가 많이 예민하기도 하고 화도 진짜 많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화가 한참 많은 시기에는 제가 자다가 깨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막 밤새고 좀 피곤한 상태기는 했는데 그때 막 집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을 때 제가 막 잠결에 이제 중개사님 통화를 받고 대답하고 끊고 나서 중개사님한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잘못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서 1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여유 자금이 있었어서 망정이지 만약 그게 제가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틀어지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요번에 집 문제는 중간에 변동 가능성이 좀 있는 계약이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잠결에 욕을 해서 그 욕소리에 제가 깨서 계속 욕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혼잣말로 욕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냥 외출을 해도 뭐 지하철에서 문을 잡아주건 뭐 그런 사소한 배려를 저는 늘 하려고 하는데 뭐 저는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건데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막 화낼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맨날 사람들 욕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왜 저 사람은 문을 안 잡아주고 가? 왜 내가 문을 잡아줬는데 왜 그 사이로 쏙 가? 그리고 왜 고맙다고도 안 해? 막 이러면서 조금 많이 화가 많고 예민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빨리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뭐 이제는 이사 준비 하면 되고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딱 여기서 일하는 동안 이사 전까지 일하려고 딱 구해둔 곳이기 때문에 그 알바를 하면서 쉬는 날에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고 해서 2월 중으로는 취업을 하면 되는 계획입니다. 근데 뭐 계획은 이렇고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 문제 해결된 거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습니다. 저는 밤낮을 못 바꿨어요. 일하는 날에 거의 밤새서 가고 또 다음날 뭐 쉬거나 이런 일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밤낮도 계속 바뀌고 지금도 너무 졸린데 문제는 지금 자면 또 내일 스케줄에 또 안 맞아요. 미치겠어요. 근데 너무 졸려요. 졸려. 그래도 제가 일은 꼬박꼬박 늦지 않고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 안 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어. 저는 이렇게 이불 사이에 파묻혀서 전기장판 틀어놓고 푹신푹신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씻었어요. 화장도 안 지웠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화장품 지울 힘이 없어. 너무 졸려.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할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우선은 가방에 텀블러랑 치아 칫솔, 가글, 서류들, 핸드크림,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을 챙겼고요. 새벽까지 솔직히 진짜 가기 싫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미 아침이 밝아버렸어요. 그리고 만약 안 가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일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으니까 너무 막 무조건 여기서 버텨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가보자. 일단 밥맛도 좀 보고 해보지 않은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콧물이 자꾸 나요. 감기에 걸렸나? 그리고 커피 제가 지금 밤을 샌 상태거든요. 커피 한 잔 마셨긴 한데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믹스커피도 좀 챙겼어요. 제 것만 말고 여러 개 챙겼어요. 저는 핸드크림 얘를 씁니다. 복숭아 향인데 그냥 대용량으로 사버려서 씁니다. 잘 바르진 않긴 하지만 심심하면 바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겉옷 입고 가방 챙겨서 나가면 되고 지금 시간은 7시 50분쯤 됐어요. 가는데 1시간 10분 걸리는데 좀 넉넉 잡아서 1시간 30분이라 치면은 이제 나가면 됩니다. 지금 검사하려고 병원에 왔는데 검사 비용이 11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나중에 면접 제한이 있을 곳에서 왔고 그리고 오늘 못하는 검사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류하려고 내일이나 이후에 한 번에 검사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월요일 퇴근 후 6시 반입니다. 좀 일찍 도착한 건데 왜냐면 제가 오늘 첫 출근이기도 했고 밤을 샌 상태로 출근을 한 거를 아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그리고 첫 출근 겸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찍 퇴근시켜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우선은 4시 반쯤 퇴근해서 지금 6시 반이니까 왜 이렇게 늦게 집에 왔냐면 일찍 보내주셔도 버스랑 지하철이 없어요. 버스랑 지하철이 없거나 뭐 사람이 많아서 보내거나 배차가 엄청 있거나 해서
갈 때는 1시간 10분 정도 걸렸으면 올 때는 1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도합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 일단은 제가 가기 전부터 너무까진 아니었고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가기 싫은 마음이 그냥 이 회사가 꺼림칙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회사의 나쁜 모습이 보여서도 절대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이렇게 초반에는 어색하고 이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일을 또 익혀야 되고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 직전까지 진짜 들어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출근해야 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전에 좀 많이 바빴거든요. 이제 조리원이면은 이제 오전에 입실하시는 분들 안내하고, 안내랑 동시에 뭐 전화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다른 영수증 처리, 그리고 뭐 은행에 전화해서 뭐 그런 돈적인 걸 처리할 것도 있고 해서 그걸 하시느라 바빴어요.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저를 알려주시는 사수분께서 바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제가 적으려고 수첩이랑 볼펜이랑 다 챙겨갔는데 적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뜻으로 적지 말라라고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어차피 지금 적어봐야 정리가 잘 안 될 테니까 이렇게 말로 계속 알려줄 테니 뭐 계속 보다 보면 어차피 반복되니까 알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일을 배울 때 저의 스타일은 일단 무조건 다 적고 집에 가서 그걸 혼자 정리하면서 약간 복습을 하고, 그 정리한 걸 출근 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복기를 해서 가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어느 정도 다 배웠다 싶으면 그걸 이제 반복해서 익혀 나가면서 저만의 이제 약간 매뉴얼이 생기는 루트로 일을 했었죠. 근데 적지 말라고 하신 의도는 좋죠. 근데 저는 적어야 빨리 익히고, 빨리 익혀야 당연히 그 선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지 말라고 하시길래 너무 세밀한 것까지는 안 적고, 이거는 좀 알아두고 기억해두면 좋겠다 싶은 거를 적으려고 했는데, 또 적을 때 또 적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게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건 아니겠지? 근데 또 사수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적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쁘니까 알려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짬내서 알려주시긴 했지만 뭔가 너무 바쁘셔서 그 바쁜 거에 이렇게 헐떡이면서 알려주시니까 제가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막 알려주시다가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막 이거 어떻게 됐냐, 저거 어떻게 됐냐 하면 이거 답해주고 저거 답해주고, 저기 뭐 이거 가봐야 된다 하면 또 거기 가보고 하다가 이걸 알려주다가 사라지십니다. 근데 그리고 중간에 그럼 또 전화가 와. 저는 전화를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일반 회사처럼 어디서 전화 왔는지,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콜백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모를 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받아도 결국에는 그 사수분이 전화를 받으면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제가 중간에 받음으로써 괜히 이렇게 굳이 그럼 연락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또 전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쭤봤어요. 전화 안 계실 때 전화를 제가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아직은? 이렇게 했더니 그냥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석처럼 앉아서, 그분은 바쁘게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뛰어다니시는데 저는 그냥 주신 귤이나 까먹으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첫날이고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배우면 바로 그냥 어느 정도 쳐낼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그냥 모든 걸 다 일단 본인이 하시고 정말 짬날 때 하나하나 알려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저랑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애초에 제가 가기 전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게 제 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나? 불편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내가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어색하고 이 상황이 불편해서 그런 걸 거야. 어차피 조금 다니고 일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전은 어떻게 보냈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구내식당이 있고 그런 식비는 지원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구내 식당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느낌이 주방에서 주방 보조나 요리로서 일하게 되면은 직원들끼리 직원식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조리원에 산모분들이 드시는 조리 식단은 따로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뭔가 짬되는 반찬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냥 먹는 느낌인데, 그냥 맛을 뭐 평가할 일은 아니고 그냥 애초에 밥은 밥이에요. 근데
그때그때 자리가 나면 그 좁은 자리에 이렇게 의자, 편의점 의자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해서 껴서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때 다른 파트에 계신 어머님 뻘 분들께서 하시는 토크에 맞장구를 치면서 먹어야 하는데, 그게 그냥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낭비되는, 그냥 너무 싫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밥을 먹는, 대부분 식사를 하시는 시간대에 가면 밥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높은 직급부터 드시러 가시고 드시고 오시면 이제 저희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그 자리를 가는 거죠. 식당이라고 하면 뭐 의자랑 마주보고 앉는 뭐 이렇게 책상 구조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뭐 다른 팀 사람을 만나면 맛있게 드세요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뭐 분위기는 맞는데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리원 식단을 만드는 주방 바로 앞 복도에 테이블을 벽에 붙여놓고 의자를 이렇게 해놓고, 약간 해화나 종로에 있는 야장처럼 그냥 벽을 보고 먹는데, 동시에 먹는 속도를 맞추면서 이런 얘기들에 계속 뭔가 삭삭해 보이게 맞장구를 막 치면서 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일단 먹는 분위기, 그리고 점심시간이 직장인이라고 치면 밥 먹고 나서 뭐 1시간이 점심시간이면 2~30분 밥 먹고 뭐 30분 정도 개인 뭐 양치하고 개인 시간 가지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커피 사오고. 근데 여기는 일단 그런 게 없고, 전 점심시간에 양치하러 다녀와라 라고 하셨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때 화장실을 처음 봤고, 그때 화장실에서 처음 배출을 하고 그냥 빠르게 그냥 양치하고, 왜냐면 또 오래 있으면 오래 있다고 또 좀 그렇게 될까봐 빨리 양치하고 돌아오고, 근데 돌아와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식사 시간이 없는 이유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은 맞는데 중간에 식사 시간이 없는 8시간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치면 식사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 노동법에 안 맞나? 근데 혼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업무폰, 그리고 자리에 있는 전화기, 그리고 바로 그냥 오프라인으로 오는 뭐 산모분이나 남편분들, 이렇게 3박자가 동시에 막 몰리기도 하고, 이 전화 받고 있다가 이 전화 끊으면서 바로 이 전화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뭔가 전에 일단은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만회할 만한, 그래도 오길 잘했네 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안 가는 게 맞았을지도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거기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주민센터랑 병원이랑 보건소랑 가서 떼올 서류들을 다 떼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미리 준비할 서류들을 말해주고 전날 전에, 입사 전에 뭐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지금 차 타고 주민센터 가서 이거 뽑아와, 바로 돼? 뭐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발급하면은 지금 바로 그냥 프린트도 할 수 있다, 주민센터까지 안 가도 된다 라고 했더니, 그럼 바로 지금 로그인해서 해라 라고 해서 제 개인 서류들은 일단 드렸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됐어요. 보건증 만들어야 되고 어떤 주사 하나 맞아야 되고 검사 2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총 4개의 뭔가를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건증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그 보건증도 제가 그냥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온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운전해 주시고 뭐 이것저것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저를 태워서 보건소로 가서 제가 보건소에서 그거 검사를 받고 게다가 사람이 많아서 1시간이 걸렸어요. 그 대기하고 받고 하는 그 1시간을 주차장에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마음이 막 불편하니까 그냥 병원 혼자 가도 되는데 막 이렇게 했다가, 이미 나왔으니까 병원까지 또 데려다 주시고 또 근처 주차장 잡아서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3가지 검사를 받으러, 주사랑 맞으러 갔는데, 제가 검사하려고 했던 그 1가지가 이미 오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 검사는 오전에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 안내를 해주셨는데, 뭐 도합해서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나오는 건데, 일단 개인 부담이었고, 그걸
오늘 그냥 되는 것만 하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다음에 뭐 한 번에 와서 할 건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오늘 퇴근하고 생각을 해보자 하고 그 서류들에 돈 투자하는 걸 미뤘어요. 정말 다행이야. 근데 참 모르겠더라고요. 출근하기가 싫기도 했고 여기가 뭐 한 일주일 다녀보고 좀 안 맞는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래 오면서 제가 취업생 청년 뭐 프리터족으로 돌아가는 청년들 2030의 취업난, 취업 한파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왔더니 아 그래도 이런 때에 나를 써주는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과연 그럴까? 아 근데 저는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밤을 샌 상태에서 너무 졸려서 이러다가 아침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